안녕하세요. 상가몽땅의 최원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카페 거리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 그 카페 거리 한 군데, 그 보정동 카페 거리에 가서 그 현장의 모습들을 촬영을 해서 이 유튜브로 올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카페 거리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떤 경우에 이 카페 거리가 형성되는지, 역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카페 거리가 형성되는지 그 이유도 제가 이제 이 신도시나 어떤 전국적으로 상권 답사를 다니면서 그 카페 거리가 형성된 곳들을 한 15군데 정도를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공통점, 이러이러한 요인들을 갖고 있는 곳은 카페 거리로 형성되는구나 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사무실에서, 제 사무실에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한 군데 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페 거리가 형성되는 공통점은 첫 번째, 골목 상권하고 이 카페 거리는 다릅니다. 우리가 무슨 경리단길, 망리단길, 그 다음에 서울숲 카페 거리, 이런 곳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하고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카페 거리는 원초적으로 시작부터 다릅니다. 이 골목상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주택들이 있다가, 우리 그 유명한 홍대상권 뒷골목도 마찬가지거든요. 원래 주택으로 있다가 거기에 어떠한 그 1층 주택이 근생으로 용도 변경이 되면서, 또는 주택을 대수선해서 또는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어떤 독특한 젊은 층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하나, 둘, 세 개씩 들어오면서 골목상권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카페 거리는 그런 주택이 용도 변경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신도시 택지지구에서 상가주택들이 있는 곳, 거기 상가주택이니까 1층은 근생이고 상가고 2층, 3층은 원투룸 주택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1층 상가들의 카페들이 들어와서 카페 거리가 형성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서울숲 카페 거리, 서울숲도 원래는 주택들이었어요. 그 주택들을 다 어떻게 했냐면 리모델링을 했고요. 제가 아마 다다음 주에 그 서울숲 카페 거리하고 그 성수동 수제화 거리, 성수동 그 카페들 답사를 이제 일요일날 하루 종일 갈 텐데, 그때 또 그것도 역서 그것도 촬영을 하고 그 당시에 그 현장에서 느꼈던 것들을 주택이었다가 어떻게 용도 변경이 됐는지,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공장들이 카페로 편집샵으로 이렇게 변경된 것들을 이제 영상을 촬영해서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방 얘기한 대로 그러한 주택을 용도 변경하거나 또는 대손해서 만들어진 카페 거리가 아니고, 원래 신도시 택지지구에 보면 기본적으로 상가주택이 들어갈 수 있는 택지 용지들이 있죠. 주택 용지들. 거기에 3층짜리 주택을 짓고 나면 1층 근생이고 2층, 3층은 이제 주택으로 보통. 그래서 이 주택은 3가구가 들어갈 수도 있고 5가구, 7가구, 지구단위 계획상 가구 수가 이제 정해지는데, 어떻든 1층은 근생입니다. 여기에 카페들이 들어와서 카페 거리가 형성되는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모두 다 카페 거리가 되지는 않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신도시나 택지지구에 상가 주택지들이 있는 곳에 카페 거리가 형성되는 공통점이 뭘까요? 이건 답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추출한 겁니다.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상가주택이 되어야 됩니다. 즉 상가주택 1층이 근생이기 때문에 거기에 카페들, 휴게점이나 일반 음식점 같은 카페들이나 브런치 카페, 와인 카페, 다양한 또는 이태리 음식, 태국 음식 이런 거리 들어와서 일정의 카페 거리가 형성되는 곳인데, 상가주택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녀본 데가 다 상가주택들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분양형 상가 있지 않습니까? 분양형 상가 1층 같은 경우에는 5층까지 상가가 있는데 1층을 101호, 102호, 103호, 104, 105 있는데, 이런 곳 2층 있고 3층 있고 이렇게 해서 분양하지 않습니까? 신도시 같은 상가를 보면 여기에는 카페들이 들어와서 카페 거리가 형성된 곳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들도 커피숍들은 들어옵니다. 근데 개인적인 독창적인 프랜차이즈가 아닌 카페들이 쫙 일렬로 들어와서 카페 거리가 형성된 곳은 제가 지금까지 전국 답사를 거의 20년간 다녔는데 정말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스벅이나 또는 뭐 투썸 플레이스 같은 것, 그런 커피숍들이, 프랜차이즈 커피숍들이 1층 일정 부분을 쓰고 뭐 2층을 넓게 쓰고 이런 형태로 있는 것은 많이 봤지만, 개인적인 어떤 셰프 같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그 카페를 만들 때는, 그런 거를 창업을 할 때는 이런 데는 거의 임대를 얻지 않더라고요. 거기는 어디를 얻는다? 이 상가 주택들이 있는 곳 1층 상가. 예? 자기만의 색깔, 자기만의 컨셉, 자기만의 어떤 요리, 음식을 가지고 그렇게 브런치 카페든 아니면 이태리 음식이든 이런 걸 창업하는 것을 보고 카페거리가 만들어진 것을 봤지, 이런 분양형 상가는 카페거리가 형성이 안 됩니다.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다시 카페거리가 신도시에서 형성되는 요인, 공통점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상가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상가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어도 카페거리가 형성 안 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카페거리가 형성되는 곳은 어떠한 다른 요인이 있길래, 똑같은 상가주택인데 어떤 요인이 있길래 어디는 카페거리가 형성돼서 상대적으로 임대료나 권리금이 비싸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음식점들이 들어온 데는 왜 음식점들이 들어온지, 하여튼 카페거리가 형성되지 않는 곳들을 특징을 봤더니, 아니 카페거리가 형성되는 곳 특징을 봤더니, 일단 지근해, 아주 근접한 거리에, 가까운 거리에 뭐가 있어야 하냐면 기본 상권, 기본 배후 아파트가 있어야 한다. 뭐 광교 카페거리 양쪽으로 아파트가 대단지가 있습니다. 또 판교의 백현 카페거리 역시 거기 백현말 뭐 5단지 6단지든 아파트가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좀 먼 곳 얘기인데 유란신도시라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김해에. 그 유란신도시에도 카페거리가 형성되어 있는데, 물론 과거에 비해서 상권이 나빠졌다 좋아졌다 이걸 떠나서 일단 카페거리가 형성되는 요인을 찾는 겁니다. 거기도 역시 바로 앞에, 개천 앞에 카페가 앉았죠. 대단지 아파트들이 지근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아파트가 지근해 없는 곳은, 이런 상가주택지들이 모여 있어도 카페거리 형성이 안 되더라고요. 안 돼 있더라고요. 자, 골목 상권은 다릅니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아니 공통점이에요. 바로 옆에 이 상가주택들이 있고 카페거리가 형성되고 바로 옆에 뭐가 있다? 아주 대단한 어떤 뭐 하천 이런 건 아닌데 그냥 개천이 있더라. 즉 옆에 뭐가 있다? 물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카페를 창업하시는 분들이 그 상가주택 1층에 들어오고, 하나 들어오고, 두 개 들어오고, 세 개 들어오다 보면 그 인근의 아파트 거주자들이 가서 소비를 하고 가족 단위로 연인기로, 이게 SNS를 통해서 이렇게 자꾸 또 유포, 바이럴 마케팅이 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일부러 찾아온다. 그래서 카페거리 상권이 활성화된다가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어느 지역에 상가주택을 취득하려고 할 때, 또는 상가주택 용지를 어떤 투자를 하려고 그럴 때 요 조건에 맞는 상가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아, 내가 투자한 거기에 카페거리가 형성돼서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높겠구나를, 또 좀 더 빨리 임대를 맞출 수 있겠구나를 판단할 수 있다. 이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요 강의를 하는 겁니다. 자, 요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카페거리가 형성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한번 요거를 그대로 접목을 시켜보면 99%가 맞습니다. 뭐 동탄 이기신도시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고, 오늘은 요 기본적인 요 말씀을 제가 드렸고, 분양형 상가는 카페거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말씀드렸고요. 자, 어디를 답사를 갈 거냐면, 이제 샘플로 여러분들 보여드릴 때가, 저도 말로만 들었지 한 번도, 말로만 듣고 카페거리가 상권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한 번도 답사를 못 해봤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냥 저 혼자서 사무실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답사를 가서 현장을 찍고 어떤 아이템들이 들어와 있는지 찍은 영상을 같이 유튜브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갈 곳은 보정동 카페거리입니다. 이 보정동은 어디냐면 경기도 용인시 보정동에 있는 상가주택들이 모여있는 거기 카페거리입니다. 여기 갈 거고요.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은 죽전 택지지구입니다. 그래서 이 죽전 택지지구에 상가주택 필지들이 있는 곳, 그래서 상가주택들이 건축되고 준공돼서 거기에 카페들이 들어와서 카페거리가 형성된 곳입니다. 죽전 택지지구요. 여기가 개발 면적이 약 그냥 한 100만 평 됩니다. 100만 평이었고요. 대략. 그리고 계획, 우리 세대라 그러죠. 계획 세대가 한 18,000세대. 그러면 계획 인구는 3인 곱해서 한 57,000명으로 죽전 택지지구가 개발 사업이 진행돼서 완성이 됐는데, 언제 여기가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되려면 2006년에 준공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14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14년이 지나는 동안 이 보정동 카페거리라고 불리는 곳에 이제 다양한 업종들, 카페에 관계된 것들, 브런치에 관계된 것들이 들어와서 카페거리 형성되었고, 최소 용인에 있는 분들, 판교 또는 뭐 분당 이런 분들이 가족 단위로 또는 젊은 연인들이 많이 가서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다 라고 제가 지금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던 곳입니다. 자, 이 지도상으로 잠깐 보면, 지도상으로 보면 여기가 지금 일단 어디가 보정동 카페거리냐면 여기가 보정동 카페거리입니다. 여기가 보정동 카페거리. 여기가 이제 상가주택들이 있습니다. 보정동 카페거리고, 요 도로변에 있는 이 상가들은 어떤 상가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한 5층, 10층까지 중심 상업지역이거든요. 여기에 7층, 8층까지 건물을 짓고 그 상가들을 분양을 해서 거기에 뭐 학원들, 의원들, 은행, 그 다음에 1층에는 뭐 일반적인 음식점들, 프랜차이즈 음식점들, 편의점, 기타 등등 우리가 흔히 보는 아파트 인근에 있는 생활밀착형 업종들이 여기 프라자 건물들, 분양형 상가 건물들에 들어와 있고요. 자, 첫 번째, 일단 하천이 있다 없다? 하천이 있고요. 두 번째, 상가주택이다 아니다? 상가주택이고요. 세 번째, 인근에 아파트가 있다 없다? 인근에 아파트들이 이렇게 지근거리에 바로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과연 얼마나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리고 그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그 입점되어 있는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그 업종들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임대가까지는 조사가 사실 어려우니까 기본적으로 업종 구성을 보고 그때 답사를 갔을 때 얼마나 유동인구가 있는지,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갑자기 지금 확산이 됐죠. 뭐 교회에서 지금 뭐 몇백 명씩 발생이 돼서 확산이 돼서 제가 답사를 가는 날짜는 아마 좀 유동인구가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지만, 어떻든 유동인구도 좀 보고 하면은 어느 정도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고 혹시 여기에 매물이 나오면 투자를 매수를 해도 되겠구나, 뭐 임대 수익은 어느 정도다, 그 정도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상가주택이 몰려 있는 곳에서 카페거리가 형성될 때 세 가지 요인, 그거는 잘 기억을 해두시고 다른 지역, 다른 신도시에서 상가주택들이 모여 있는 곳에 접목을 시켜 보시면 우리가 미리 선투자, 카페가들이 들어올 곳을 선투자할 수 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사례를 드는 곳, 뭐 백현동 카페거리가 있고 판교에 백현 카페거리가 있는데 저희 사무실에 가깝지만 큰 광교, 그 다음에 백현동 카페거리는 따로 또 시간을 내서 한번 가볍게 현재 그 분위기 촬영을 해서 제가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장 카페거리 중에서 하여튼 상권이 아직 활성화되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하는 곳, 보정동 카페거리의 보정동 카페거리를 가서 현장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상가몽땅의 최원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